자, 계속해서 문제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자, 공기 중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의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로부터 15cm의 거리에 있는 점의 전장의 세기는 몇 볼륨 퍼 미터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개의 세기를 물어본 거죠. 자,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의 세기 E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바로 R 제곱분의 Q. 자, 이렇게 구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쿨롱의 법칙이 좀 떠올라요, 그죠? 쿨롱의 법칙.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였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전하량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바로 F는 Q2다라는 공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의 세기에다가 바로 이 Q 전하량을 곱해주면은 바로 힘 정전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의 세기를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 공기중이라고 했죠. 공기중. 자, 공기중이니까 여기 유전율에 바로 입실론 제로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비유전율은 1이니까 이거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4파이 곱하기 자, 공기의 유전율 얼마예요? 바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그죠? 요거 분의 1 곱하기 자, 거리는 지금 15cm라고 했죠? 15cm니까 0.15m예요. 미터로 바꿔주면 0.15분의 그리고 전하량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또 별도로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이 값이 얼마였어요? 이 값이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죠?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그죠? 이 값을 통째로 해서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놓고 계산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전개의 세기는 바로 4만 볼트 퍼 미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 보기를 봤더니 이렇게 답이 안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어요? 4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쵸? 정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정전 용량 C의 콘덴서에 W의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인가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거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정전 에너지에, 그죠? 자, 정전 에너지죠? 이거는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이거.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라고 했죠? W는 2분의 1 CV 제곱. 자, 이 식에서 바로 인가되는 전압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야 돼요.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자, 어떻게 변형이 되냐? 자, V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양쪽 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은 C분의 2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C분의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V제곱, 이거 사라지니까 이렇게. V제곱은 C분의 2W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제곱근을 취하면, 이렇게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이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인가되는 전압 V는 루트 C분의 2W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계시고요. 이 공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 16번.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전력이라고 한다. 이 정전력이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가? 자, 이게 어떤 법칙이에요? 바로 쿨롱의 법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정전력 F는 바로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단위가 뉴턴이죠. 힘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7번.
자, 5쿨롱의 전하가 비유전율 2.5인 매질 내에 있다고 하면 이 전하에서 나오는 전체 전기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여기 보세요.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기력선의 수는 지금 전하량을 뭘로 나눠준다고요? 예, 유전율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전기력선의 수예요. 전하량이 Q라고 했을 때, Q쿨롱이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공에서의 유전율, 공기의 유전율과 그리고 비유전율을 곱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유전율이 2.5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요 비유전율 여기에다가 2.5를 대입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얼마라고요? 5쿨롱.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 거예요? 5인 거죠, 5. 그죠? 그러면 이제 분모분자 약분해버리면, 자, 2.5의 2배가 5잖아요. 그지?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얼마예요? 2죠, 2. 그쵸?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는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입실론 제로분의 2.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다음 18번.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과 거리 사이의 관계는? 자, 이건 뭐예요? 정전력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면 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정전기력은 자,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9번. 자유 공간에서 무한히 넓은 평면의 면 전하밀도 시그마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단,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어떻게 기억을 해 주시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것은, 무한 평면. 그죠? 무한히 넓은 평면이라고 했죠? 무한 평면과 그리고 도체 표면. 자, 도체 표면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도체 표면과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무한 평면. 무한 평면일 때 달라요. 지금 전기의 세기를 자, 구하는 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도체 평면일 때는 도체 표면인 경우에는 자, 어떻게 구해 주냐면 그 전기의 세기가 입실론 분의 D가 돼요. D. 이거. 그죠? 입실론 분의 D가 됩니다. D. 그러니까 전하 밀도를 유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도체 표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무한평면이죠. 무한평면에서의 그 전기의 세기는 2 곱하기 입실론 분의 D가 됩니다. D. 이렇게.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2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도체 표면과 무한평면은 달라요. 식이. 자, 그럼 보시면은 지금 보기 2번에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실론 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진공에서의 유전율. 그래서 정답은, 그리고, 면 전하밀도가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전하밀도 D 대신에 시그마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0번. 자, 전속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전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전속의 단면에는 언제나 전하가 나타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전속의 단면에는 항상 전하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2번. 전속의 경로는 전기력선의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전속의 경로는 전기력선의 경로와 완전 일치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플러스 Q의 전하가 있을 때 Q개의 전속이 나온다. 맞죠? 4번. 전속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에서 끝난다. 그죠?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반지름 1m인 도체구에 전하 Q쿨롱을 줄 때 도체구 한 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정전 용량을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은 전압분의 전하량.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 이 전압이니까 이거를 전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위. 자, 그럼 전위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전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바로 4파이 입실론 R 분의 Q인 거죠, Q. 그죠? 전위. 예? 이게 전위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전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전위, VP, 전위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거리 R을 곱했잖아요. 이게 전위죠, 전위. 그죠? 전위. 그래서 여기 전압에다가, 즉 전위 4파이 입실론 R 분의 Q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전하가 Q쿨롱. 그죠? Q쿨롱이니까 이렇게 Q를 넣으시면 되겠죠. Q쿨롱. 자,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에 지금 전하량이 약분이 돼요. 그죠? 약분되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냐? 4파이 입실론 R이 되는 거네요. 남는 거는. 그죠? 이것만 남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저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죠. 이 값이. 그죠? 그러면 여기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얼마겠어요? 그럼 이거는 역수니까 얘도 역수하면 돼. 역수해주면은 9는 9분의 1이 되겠죠? 이거 역수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되죠. 역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4파이 입실론이 제로죠? 자, 4파이 입실론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9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거리는 지금 반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반지름이 1m라고 했죠. 1m. 이렇게. 그럼 이거죠, 이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정전 용량이니까 단위는 지금 페럿이죠, 페럿. 그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페럿으로 물어봤잖아요. 마이크로페럿. 그러면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바로 마이크로니까 정답은 9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기로 누르라는 건 아니에요. 계산기 누르면 저렇게 안 나와요. 그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2번. 자, 비유전율 10인 유전체로 둘러싸인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가 10의 4승 볼트 퍼 미터일 때 그때 표면 전하 밀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보세요. 표면 전하 밀도 D는 입실론 곱하기 2죠? 그죠? 공식이죠? 예, D는 입실론 곱하기 전개의 세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유전율은 진공에서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을 곱한 거죠. S, 입실론 S. 그리고 여기에 전개의 세기 2가 되죠. 이렇게. 이걸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얼마?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곱하기 비유전율이 10이라고 했죠. 그죠? 비유전율 10 곱하기 다음 전개의 세기가 10의 4승이래요. 10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거를 먼저 풀어보죠. 이거를. 그럼 여기는 지금 1승이 있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2승. 1승, 4승.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수들을 다 더하시면 돼요. 더하기. 이거를 더해 주시면 돼요. 더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승 나오죠?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보기에 없잖아요. 다 얼마로 나왔어요, 지금? 0.8855로 나왔죠?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0.8855로 바꿔주시고요. 자, 지금 얘랑 차이점이 지금 뭐예요?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갔잖아요. 그죠? 그죠? 앞으로 한 칸 갔으니까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3번. 비유전율이 4이고 전개의 세기가 20kV/m인 유전체 내 전송 밀도는 약 몇 마이크로쿨롱 퍼 제곱미터인가? 자, 지금 무엇을 물어봤나요? 문제에서. 전송 밀도를 물어봤죠? 그죠? 전송 밀도. 그래서 전송 밀도를 이제 구하는 공식,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전송 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라고 했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을 곱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전개의 세기를 곱해주는 거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진공에서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곱하기 비유전율이 4라고 했어요. 4 곱하기 전개의 세기는 20kV. 그러니까 킬로볼트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20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0.7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이게 단위는 지금 뭐야?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인데, 여기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그래서 정답은 얼마 나오냐? 바로 이거 반올림 시켜주면 대략적으로 0.71 곱하기 0.71에다가 이게 마이크로 쿨롱이 되는 거죠. 퍼 제곱미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24번. 3 마이크로페럿의 커패시터를 4kV로 충전하였을 때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예, 정전 에너지를 물어봤네요. 정전 에너지. 자, 2분의 1 CV 제곱. 자, 이 공식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자, 해서 2분의 1 곱하기. 자, 지금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3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그 다음 전압은 4kV입니다. 그러면 4kV니까 4000이죠, 4000. 그래서 이거는 그냥 4000의 제곱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24, 그죠? 24줄이 나옵니다. 24줄.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25번. 자,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기력선입니다. 자, 1번.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난다. 반대로 되어 있죠? 예, 전기력선은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1번이 아주 틀렸고요. 2번. 단위 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1 개의 전기력선에 출입한다. 자, 전기력선의 개수는 Q 나누기 입실론이죠? 또는 입실론 제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위 전하라고 했죠? 단위 전하는 몇 쿨롱? 1쿨롱. 그죠? 단위 전하는 1쿨롱이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전기력선도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4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며 그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기의 크기와 같다. 그죠? 맞는 말이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자, 유전체. 자, 유전율이 9인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가 100V/m일 때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는 얼마냐? 자, 지금 에너지 밀도를 물어봤네요. 에너지 밀도.
자, W 제로로 나올까요? 자, 에너지 밀도는 이제 어떻게 구해요?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이죠. 맞나요?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곱하기 입실론 2의 제곱입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지금 유전율이 얼마래요? 9라고 했죠? 유전율이 9라고 했어요. 9 곱하기, 그 다음 전개의 세기는 100. 그러면 100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계산을 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바로 45,000. 네, 45,000이 나와요. 45,000. 근데 지금 문제에 보기 없잖아요. 45,000이. 그걸 좀 변형시켜주면 4.5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니까 줄 퍼 세제곱미터. 단위 최적당.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제 3장 문제풀이를 완료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 4장 이론 풀이로 이론 그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